네, 이번에는 자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모음은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라고 했죠. 근데 자음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라는 글자를 발음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음을 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라는 소리를 내기 직전에 탁 멈춰보세요. 자, 그라는 걸 발음하려고 하다가 잠깐 탁 멈추면 여러분들의 혀가 목구멍 바로 앞쪽을 탁 막을 거예요. 자, 그 공기가 올라오다가 막히는 그 위치에서 기역 소리가 난다는 건데요. 그 위치를 바로 조음 위치라고 합니다. 방해를 받는 위치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혀로 그 공기 올라오는 걸 막았다가 하면 혀가 내려오면서 막았던 공기가 팡 터지죠. 그게 파열이에요. 소리 내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말 좋은 방법, 즉 소리를 만드는 방법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5가지 종류가 있고요. 파열음은 다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마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찰음이라는 거는요, 공기가 올라오는데 공기가 움직이는 통로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마찰시키면서 내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옷이 있는데요. 자, 스 소리가 날 때 여러분들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이 틈으로 공기를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파열보다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파찰음이라는 것은 파열음과 마찰음에서 한 글자씩 갖고 왔죠. 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읒이 있어요. 자, 즈 발음해보면요. 여러분들의 혀가 입천장 딱딱한 부분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즈 소리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파열음보다는 입을 벌리는 정도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파열음과 마찰음의 2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글자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시옷에다가 파열의 특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획을 하나 그어준 거라. 이렇게 기억하면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자음은 이렇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 위에 있는 거, 소리가 나는 위치의 명칭,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방법의 명칭, 그리고 대표적인 자음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겠어요. 자, 그 전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희한하게 잘 그릴 거예요. 자, 제 친구 스미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마우스로 그리는 거예요. 굉장하죠? 자, 여기가 목청이에요. 자,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음을 발음할 때 소리가 장애를 받는 위치, 다시 말하면 좋은 위치는 5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입술이죠, 입술. 양입술. 그래서 요런 거를 명칭을 뭐라 그러냐. 입술에서 나는 소리. 한자로 하면 양순음. 둘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 소리와 혀 끝. 그러니까 여기 닿아서 나는 소리들 어, 잇몸 소리 혹은 치조음 혹은 혀끝 소리 이렇게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소리, 입천장 딱딱한 부분이죠.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 혹은 경구개음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목젖 앞에 연한 부분 있죠. 부드러운 부분, 여린 입천장. 감기 걸렸을 때 많이 아픈 거기요. 자, 그래서 이걸 연구개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소리, 목청 소리 혹은 후음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이게 조음 위치고 그 다음에 여기
명칭도 각각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입술에서 나는 파열음, 비읍, 여기 치조음, 디귿, 연구개음, 기역. 요 정도는 좀 외워주세요. 파열음의 예사소리, 비읍, 디귿, 기역. 자, 쉽게 기억하는 방법. 파, 도치는 바, 닷, 가.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기억이 쉽겠죠. 파도치는 바닷가. 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파차름의 대표적으로 지읒, 마차름의 시옷하고 히읗, 그 다음에 비음, 유음. 요거 중학교 때 묶어갖고 울림소리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자, 이 비음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가 코로 나오는 거예요. 파열음, 파차름, 마차름은 입으로 공기가 나가는데 마차름은 죄송해요. 비음은 코로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음, 니은, 이응이 있고요. 유음은 자, 혀 끝이 앞니빨 뒤쪽을 막 때리긴 하는데요.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유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이 있다. 그 다음에 유음은 리을이 있다. 자, 이 정도는 꼭 좀 알아두세요. 다 알아두라고 하는 것 같네요. 자, 근데 이 자음 체계표를 알고 있으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운 변동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여기서 텍스트 편집. 자, 밤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밤물 이렇게 되죠? 뭐가 뭘로 바뀌었나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죠. 비읍이 무슨 음이라고? 파열음이라고. 미음은 비음이라고. 그럼 비음이 아닌 친구가 비음이 되는 현상 세 글자로 비음화라 그래요. 근데 비읍이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비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비음으로나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문을 닫는. 이거 발음하면 닫는. 이렇게 되죠? 자, 똑같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디귿, 파열음이죠? 니은은 비음이잖아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비음화. 근데 뭘로 바뀌었나요?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뀐 거죠. 희한하죠? 자, 그 다음, 요거 뭐 해볼까요? 기억이 받침인 거. 국물. 얘 발음하면. 국물에 말아먹으면 맛있죠? 자, 이게 국물.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그래서 비음화를 겪을 때 비읍이 뭐 니은으로 바뀐다거나 이응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디귿이 미음이나 이응으로 혹은 기억이 미음이나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음 체계표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음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비분절음은 요거를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분절음은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쉽게 나뉘어지지 않는 음운을 비분절음운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소리의 길이, 장단, 소리의 높이, 소리의 세기. 그쵸? 물론 음운의 근본적인 그 정의 중에 하나가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소리의 세기 같은 것도 충분히 의미를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자, 저희 집 애가 6살, 4살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고플 때는 밥을 잘 먹는데 배 안 고플 때는 밥 한 번 먹으면 1시간씩 먹어요. 뭐 밥 먹고 막 뛰어다니다가 책 보다가 진짜 처음에는 얘들아 밥 먹어 이러면 진짜 밥을 먹으란 얘기겠죠. 그런데 한 30분쯤 지나서 제가 밥 먹이다가 지쳐갖고 화가 났어요. 야, 밥 먹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진짜 궁극적으로는 막 나중에 화가 나서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밥 먹어라는 글자는 똑같지만 소리의 세기가 달라졌죠. 그럼 처음에는 진짜 밥을 먹으라는 의미였겠지만 마지막에 밥 먹어는 야, 나 지금 화가 났다. 너희들 밥 먹지 않으면 정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자, 하지만 표준어에서는 장단, 소리의 길이만을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요소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놨네요. 자, 이거는 기억하는 요령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의미하고 요 길이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제가 기억하려고 말을 지어서 만든 거예요. 자, 눈. 미치겠죠? 한자니까. 영어로 eye입니다. eye. 영어로 eye이고 이거는 snow예요. 자, 쉽게 기억하는 방법. 눈 깜빡할 사이. 짧은 거죠. 자, 요거는 내가 눈을 좋아해. 근데 올해 눈을 봤어. 그럼 겨울이 지나면 눈 안 오죠. 눈 올 때까지 1년이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림이 길죠? 긴 소리.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말. 이게 horse. 그 다음 요거는, speaking. 뭐 이런 건데요. 자, 먼 길 갈 때 걸어가는 것보다 말 타고 가면 빠르죠. 그 다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죠. 천리 길죠? 그러니까 요게 긴 소리. 자, 그 다음, 벌. 이거는 잘못했을 때 받는 거. 그 다음, 벌. 이거는 그 붕붕거리는 그 친구. 자, 이 벌은 길게 받으면 좋겠어요? 짧게 받으면 좋겠죠? 그 다음, 벌. 얘네는 꿀 따로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긴 소리. 그 다음, 경사. 이거는 그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내려가겠죠. 내리막이니까. 그럼 짧은 소리. 그 다음, 경사.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은 길면 길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긴 소리. 자, 이런 것들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미상의 관련성은 전혀 없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난다. 자, 경사, 이게 긴 소리라는 것은 요 앞 글자 경을 길게 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글자 이후에 오면은 길게 읽지 않는다. 자, 요것도 눈, 처음에 왔을 때 눈이 와요. 이렇게는 길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오바죠. 근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잖아요. 세 번째 글자에 왔을 때는 길게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방 눈이 와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한방 눈이 와요. 이렇게 짧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도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면 길게 읽는 건데 야,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러면 이게 짧게 읽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길게 발음되던 단어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비분절 음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